필수 예제 13번 개념 원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13-1번부터 한번 보는데요. 새로울 건 없어요. 네, 지금 배웠던 거 비슷하게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을 거다. 13-1번 한번 하고 2번 하고 그 뒤에 증명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증명.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증명. 봅시다. 어렵진 않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이 말 때문에 헷갈리지 맙시다.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소리가 P가 Q한테 화살표를 주는 상황이 세팅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고, 이걸 내가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로 표현해보면 P가 P이면 Q이다가 참 P가 Q에 포함됩니다. 이 소리예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제 P랑 Q를 갖고 이제 세팅을 해보는데, P를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예요. 이게 P고요. Q를 보는데 Q라는 건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세팅해 볼 건데, Q라는 것도 얘들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 Q라는 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지. 그치? 초록색이 저 주황색을 다 품고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이것도 마이너스 A랑 A는 기준이 뭐야? 0이야. 0 기준으로 똑같이 벌리는 거야. A만큼 0 기준을 왼쪽 오른쪽 벌려서 이 주황이를 품으셔야 돼. 그럼 생각해봐. 주황이를 품는지 봐봐. 주황이 뭐 품었지? 뭐 품었지? 뭐 품었지? 아직 못 품었지? 왼쪽은 품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오른쪽이 품잖아. 알아서 품어. 그러니까 얘만 보면 돼. 이해 가니? 다시 봐봐. 이 Q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0 빼기 A, 0 플러스 A로 봐도 되잖아. 0 기준으로 얘가 어쨌든 벌어진단 말이야. A가 커지면 이게 벌어지는데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이렇게 못 품었잖아. 아직 여기를 못 품었잖아. 다 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를 품어주시면, 이렇게 품어주시면 같은 관계만큼 더 가서 알아서 마이너스 2는 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얘와 얘 둘 다 따져봐도 되지만 하나만 따져도 답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얘가 뭐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끝이에요. 이게 될까요? 되시겠죠? 저 대칭성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뒤에 더 그 밑에 2번 한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봐요. 일단 이게 싫죠. 제가 이거 P라고 잡을게요. P가 Q이기면 필요 조건이라고 줬어요. 이 말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P가 Q이기면 필요 조건이라는 소리는 주어에 해당하는 P가 Q로부터 화살표를 받았다는 소리야. 이거 좀 어색하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소리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근데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소리는 이것의 대우 명제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소리는 나 P이면 나 Q이다도 뭐이다? 참이란 소리지. 그럼 나 P가 뭔데 얘들아? 봐봐. 나 P가 뭐야? X 플러스 3이 0이다. X 플러스 3이 0이면 나 Q는 뭔데? X제곱, 제곱이네. 세제곱이 아니네. 미안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얼마다? 0이다. 이게 참이란 소리지? 그럼 얘가 X꼴 마3을 갖잖아. 그럼 얘도 X꼴 뭘 가지셔야 돼? 마3 가지셔야 되는 거야. 쉽지? 너한테 마3 대입해. 그게 뭐 하시면 된다? 성립하시면 되겠다. 마3 대입했더니 뭐 하냐? A값 얼마? 4 하시면 되겠다. 되시겠죠?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쉽죠? 네,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네. 뒤에 넘어가서 우리 453, 454 두 개 한번 해볼까요? 453, 454. 453, 454 두 개 한번 해보고 가실게요. 해보세요.
어디서 치는 거예요? 위에서 치는 건가요? 좀씩 거슬리는데 약간? 풀어보세요. 453, 454. 꼬리 물개 보시면 돼요. 453번은. 꼬리 물개 하나씩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하나씩 잘 따져볼게요.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줬어요. 그냥 화살표 한 번씩 쏴볼게요. 주어가 P니까요. P가 화살표를 맞아야 돼요. 그럼 Q이면 P에다가 참여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Q는 R이 기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이번엔 Q가 맞아야죠. R한테 Q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어서 쓸게요. 따로 쓸까? 따로 써놓자. R이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소리고요. R은 S에 기한 충분 조건. 그럼 R은 S한테 화살표를 주겠다는 소리죠. 이번엔. 나달이면 나티 기한 충분 조건. 이것도 써보면 나달이면 나티. 근데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좀 바꿀까요? 뭐로 바꿀까요? 대우 좀 씁시다. T면 뭐다? R이다. 괜찮나요? T면 R이다. 나달이면 나티, T면 R. 이게 더 낫겠죠? 표현해놓고 T면 R이다. 표현해놓고 T는 P 기한 필요 조건. 그럼 T가 화살표를 받는 거죠. P면 T이다. 자, 꼬리 물 수 있는 거 한번 다 물어봅시다. 보세요.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Q이면 P이다. 얘랑 묶이네요. R이면 Q이다. R이면 S이다는 좀 따로 놓는 것 같고 T면 R이다. T면 R이다. T면 R이다. 근데 P면 다시 뭐이다? T이다. 됐네. 지금 봤더니 S만 좀 따로 놀지. S는 좀 따로 노는 것 같아. R이면 S이다. 이것도 쓸 수 있겠다. 해볼게. R이면 S이다. R이면 S이다. R이면 S이다. T면 R이다. P면 T이다. 이것도 이렇게 되네. P면 T이다. 그럼 Q면 P이다. 이렇게. 됐지. 근데 S에서 뭔가 끊겼어. 지금 봤더니 R이랑 똑같은 거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고 있는데 봐봐. R이랑 똑같은 거. PQST 중. 보자. 나왔잖아. 한 번만 더 써보자. 한 번만 다시. 괜찮아? 그러면 이게 잘 와닿아.
R이면 Q이다 참이지. Q이면 R이다도 참이지. Q와 R은 뭐야? 필요 충분 조건 맞아. 같은 논리로. R이면 P이다 참이지. P이면 R이다도 참이지. 그치? 한 바퀴 저거 돌려보면 돼. 그래서 P도 돼. 같은 느낌으로 T도 돼, T. T면 R이다 참이지. 근데 R이면 T이다도 참이지. T도 돼. 근데 S가 좀 애매하거든. S 한번 따져볼게. S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R이면 S이단 참이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꼬리를 물었는데 얘가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등장해줘야 이게 뭐 하냐면 순환한다라고 쓸게. 순환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꼬리를 다시 물려면 Q가 어디서 다시 물려야 되는데 Q가 지금 어떻게 다시 물 수가 없어. 그치?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S는 R이랑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를 못 해. 그래서 몇 개야? 3개라고 하시면 돼. PQT에. 되시겠죠? 꼬리 물어보시면 된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나 뭐다 순환 구조로 한 줄만 더 써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이런 소리구나 라고 와닿으실 거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454번 아까 풀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보자. 봐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P는 얘가 주어죠. 주어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겠죠. 그래서 R이 P한테 화살표를 주시면 되니까 P가 R을 품고 계시면 됩니다. Q는 R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번엔 Q가 R한테 화살표를 주면 되겠네요. Q가 R한테 화살표를 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요거 지키시면 된다는 소리죠. 하나씩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직선상에 역시나 표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R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마오랑 마이 사이 하나 표시해 주시고 마오, 마이 사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여기 좀 떨어져서 O 하나 표시해 주시고 요게 R입니다. 그러니까 R이 영역이 두 군데인 거예요. 1번 또는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Q를 먼저 봤더니 Q가 X가 B보다 작다거든요. X가 B보다 크단데 이게 어쨌든 저 초록색 안에서 놀아야 돼요. B라는 게 어디 꽂혀야 되죠? 요런 데 꽂혀야겠죠. 그래야지만 저 Q가 R 안에서 놀겠죠. B라는 게 O보다 뭐 하시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P라는 건 봤더니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잖아요. p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면 p도 좀 뭔가 대칭성 같은 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p라는 건 지금 이렇게 돼요, 여러분. p는 a와 마이너스 a의 바깥쪽에 얘만 제가 따로 스페셜하게 표현해놓고 여기다 얹어볼게요. a와 마이너스 a의 바깥쪽입니다. 근데 얘가 가운데 딱 평균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가운데 평균이 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0이 조금 더 y쪽에 가깝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p라는 놈이 빨간색이 초록색을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둘의 바깥쪽이야. 이거 둘의 바깥쪽. 현재까지는 되지. 돼.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초록색 요만큼 못 처먹잖아. 그럼 여기 5에 먼저 도달해? 마이에 먼저 도달해? 마이에 먼저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마이 전에 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봤더니 마이너스 a보다 이렇게 나와주면 a가 알아서 이렇게 돼서 얘는 다 품는다니까. 얘만 보면 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주시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b라는 건 5보다 크거나 나왔고 양변에 마이너스 1 찍고 뺐더니 a라는 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아까랑 똑같잖아.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a의 최대값 얼마? 잠시 반대로 이렇게 하면 a의 최대값 얼마? 2, b의 최소값 얼마? 5. 답은 얼마? 7 하시면 되겠다. 되시죠? 7 아닌가요? 맞죠? 몇 번이야 이게? 네, 7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증명 한번 볼게요. 증명. 이 단어만 들어도 숨이 좀 막히시죠? 증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91쪽인데 잘 보세요. 정의와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정리. 일단 정의는요, 약속이에요. 학교 시험에 정말 드물게 다음 중 정의를 찾아라, 정리를 찾아라 나오기도 하거든요. 애들 다 틀려요. 정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씁시다라고. 이게 약속이고요. 정의는 정의로부터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해요. 이 약속으로부터 잠깐만 이 약속을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볼까? 그랬더니 이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이게 정리예요. 피타고라스의 정의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정리예요. 피타고라스도 뭐 가필드의 증명, 뭐 바스카라의 증명, 피타고라스의 증명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어쨌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라서 그냥 정의라고 하면 뭔가 하나 내가 너희한테 뭘 뱉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게 정의예요.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이등변 삼각형 했는데 선생님 저는요 이등변 삼각형 봤더니 꼭지각에서 대변을 수선을 꽂으면 수지 이등분합니다. 이게 먼저 떠오르는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름모의 정의는 뭘까요? 마름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그건 시험 볼 땐 그건 맞는데 원래 원본으로 보자면 마름모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게 마름모의 정의예요. 평행 사변형의 정의는 뭐죠? 정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시험 볼 때 그거 말고. 빨 속에 답 있잖아요. 뭐 평행.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그게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로부터 우리가 막 유도해갖고 막 뭐 이렇게 봐봐 이 두 쌍이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합동이잖아 해갖고 막 이거 그래서 대각선의 중심 일치 이게 이제 정리예요. 정리. 되시겠죠? 정의는 뭐다?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부터 뭔가 증명을 해내. 증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어낸 것 같아. 그걸 우리 뭐라 불러? 정리라고 불러. 알겠지? 이건 하나 써놔. 거기에다가 191쪽에다가 정의는 약속이야. 이로부터 우리가 뭐 하면 증명을 하면 정리라는 게 밝혀진다.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의.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정리. 자, 여기 192쪽을 보는데 이거는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대놓고 안 내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술형 안 낼게라고 하면 그 학교는 뭐 빈칸 넣기만 준비하면 되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수행평가로 아마 볼 수도 있고요. 학교 시험에서 지필고사에서 지필고사란 말이 혹시 바뀐 거 아시나요?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게. 왜냐면 뭐 관심 별로 없죠. 그 지필고사가 이제 정기고사로 바뀌었어요. 용어 자체가. 1차 정기고사, 2차 어쨌든 바뀌긴 했는데 저도 이게 자꾸 지필고사가 입에 붙어서 어쨌든 그 정기고사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나오면 이거 네가 통으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통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개념 원리 있는 거 말고 학교별로 교과서 출판사가 다르잖아요. 출판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그 다음 유제 문제,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를 싹 다 긁으면 보통 한 15문제 정도 나와요. 이 증명하는 게. 그걸 그냥 다 깜지 쓰듯이 시켜요. 그렇게 쓰시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봐봐. 이걸 증명해봐 라고 치면 백지에다 네가 써야 돼. 그냥 다 써야 돼. 백지에다가. 뭐 어떡해. 그 좀 다 잘 쓰면은 만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못 쓰면 이거 뭐야? 감점 당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애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서술형 답안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여기 동네는 서술형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야 서술형 답안지를 일단 이 생각을 해봐. 채점하는 사람이 누구야? 수학쌤이 하셔? 영어쌤이 하셔? 수학쌤이 하잖아.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지는 이걸 채점하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쓰는 게 아니야. 서술형 답안지는 이거 읽는 사람한테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다 써주는 게 아니고 나 이걸 풀 줄 알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나 이거 풀 줄 알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지를 잘 쓰려면 뭘 잘하면 돼? 일단 문제를 풀 줄 알면 돼 그냥. 여기다 뭐 써주면 돼? 그냥 그냥 계산 과정만 쓰면 돼. 계산 과정만. 무슨 뭐 논술고사 이런 게 아니라고. 애들이 되게 잘못 생각을 해. 뭔가 막 논리적인 뭐 그런 걸 따지는데 야 뭐 수학에서 논리 중에 뭘 계산만 잘하면 돼 그냥. 근데 어쨌든 얘는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학교 시험에 갑자기 이게 드립치면 안 되는데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말을 하라는 건가 진짜? 시험보다 저 문제를 읽고 갑자기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스피킹을 해. 그럼 학교쌤이 얘기하겠지. 너 뭐야 미쳤어. 그럼 이렇게 하라는데요? 말한 건데요? 문제 푼 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어쨌든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하면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입니다. 볼게요. 대우라는 건 면 기준을 끊어놓고 요게 앞으로 오시면서 부정해 주시면 돼요. A는 그대로 두시고요. 또는 그리고 A 그리고 B가 짝수는 부정해 주면 뭡니까? 홀수입니다.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이게 대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증명을 이렇게 할게요. 짝수는요, 우리 어떻게 규정하냐면 이렇게 규정해요. 2n이라 하고 이게 짝수입니다. 홀수는 뭐냐면요. 짝수에다가 뿔마일 하시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을 할게요. 짝수에다 뿔마일 한 게 홀수입니다. 됐죠? 2의 배수가 짝수고요. 거기에다 뿔마일 하면 물론 뭐 플러스 1이 됩니다만 그러면 n은 뭐 의미아닌 정수를 써야 돼서 어쨌든 이렇게. 그럼 보세요.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이라고 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요. A 꼴 2n 마일 B 꼴 2n 마일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 A와 B가 모두 홀수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N과 M은 자연수. 증명하실 때 이제 이런 거 빠뜨리면 감점 당하십니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수행평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점 당하십니다. 이런 거 빠지면. 이제 요거 갖고 마저 더 해보면 A 곱하기 B를 써볼게요. A 곱하기 B는 2n-1 곱하기 2n-1이고요. 홀수에 세팅했으니까 전개 한번 해볼게요. 4nm 빼기 2n 빼기 2m 플러스 1이거든요. 얘를 제가 다시 쓸게요. 요걸 2로 묶습니다. 2로 묶어주면 2 곱하기 nm 빼기 n 빼기 m 더하기 1 나오죠. 이게 뭐의 정의예요? 홀수의 정의예요. 홀수의 정의가 뭐라고? 2 곱하기 더하기 1 2 곱하기 더하기 1 2 곱하기 얘가 뭐야 지금?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
이게 뭐야? 홀수의 정의야. 이거 임으로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 수행평가가 됐든 학교 내신이 됐든 한 15문제를 이거 너 통으로 다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15개 이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못 외우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기본 유형들은 좀 익혀두셔야 돼. 알겠지? 야, 얘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필수예제 15원이 나왔다. 진짜 이거는 이따가 암기할 건데 이게 나오면 학교 내신에 서술형이 뭐 한 8.9점짜리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만약에 못 써. 그럼 이거는 그냥 한 문제 틀리는 게 아니고 못 쓰면 그냥 빵점 받을 거거든. 그럼 아마 등급이 떨어질 거야, 얘들아. 알겠지? 배점이 높게 나와 또 이게. 외워서 하는 거야. 외워서 하는 건데 저 흐름 정도는 익히셔야 되니까 대우리 이용한 증명 이거 하나 가볍게 써놓자. 써놔. 되시겠죠?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이 뒤에 귀류법을 좀 볼게요. 귀류법 좀 볼게요. 이게 살짝 말장난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예시를 잘 들어보세요. 귀류법이 뭐냐면요. 결론을 부정하여 주어진 가정과 모순임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이 귀류법이 뭐냐면 당연한 걸 증명할 때 써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x가 왜 3이야? 물어봤는데 뭘 왜요? 3이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증명할 때 쓰거든요. 결론을 부정하여 그 가정과 모순임을 보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과 모순임을 보인다. 결론을 부정하여. 이건 예시를 보셔야 돼. 주어진 가정과 모순. 모순이 뭔지 알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야 결론 부정해봤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이라고. 이건데 그냥 내가 증명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이 예시를 한번 잘 들어봐. 나는 사람이다. 난 사람 맞아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근데 너희가 날 안 믿는 거야. 너 사람 아니잖아 이 새끼야. 막 이래. 아니 당연한 거잖아. 난 당연히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얘들아. 근데 너희가 안 믿어. 이걸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줄게. 막 민증을 깠어. 막 깠는데 뭐야 조작한 거 아니야? 막 그래. 귀류법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 예시니까 그냥 편하게 보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두 개로 나눌게. 예시야 예시. 사람과 새로 나눴다라고 쳐보자. 그럼 내가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가 자꾸 안 믿으니까 야 잠깐만 내가 결론을 부정해볼게. 그럼 내가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소리가 내가 뭐라고 쳐보는 거야? 새라고 쳐보는 거야. 이제부터 나는 뭐 할 수 있어? 날 수 있지. 내가 왜 그래? 아니 예시라고 예시. 나는 이제부터 날개짓을 하면 날 수 있어. 내가 지금 날개짓을 막 준비를 하고 있어. 제 창문을 이제 열 거야. 창문을 열고 내가 여기서부터 도문닫기를 해서 날 거야. 저 버스가 지나가서 저기 위로 날아볼게. 이렇게 하고 날아.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내가 막 와 야 잠깐만 내가 해. 그럼 내가 저기 날아 못 날아?
못 날잖아. 2층이니까 죽진 않겠다. 떨어지면서 다리 골절 정도는 되겠지. 내가 다리 골절 이렇게 막 이끌고, 야, 잠깐만 봐봐. 야, 내가 새라고 쳤는데, 새가 갖는 특징이 있잖아. 새가 갖는 특징이 뭐야? 날 수 있다잖아. 내가 날았어, 못 날았어? 못 날았지.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고 다리 골절 이거 이끌고 오면서 뭐라, 아이씨, 난 새는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사람이 맞잖아. 이게 귀류법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 내가 남자임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면 나 남자 맞거든? 남자 맞아. 뭐 민증한테도 안 믿어. 그럼 내가 이제 남자니까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여탕을 한번 들어가 본 거야. 들어갈 땐 들어갈 수 있지.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나올 때 그냥 못 나오지. 어떻게 나와? 이러고 나오지. 수갑차고 나오지. 야, 봐봐. 나 남자 맞다고 했잖아. 왜 안 믿어? 이런 거라고 그냥 귀류법이. 당연한 걸 증명하는 거야, 그냥. 봐봐. 이런 걸 증명할 때 써.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맞아 아니야 이거? 맞잖아. 갑자기 증명해보래. 선생님 잠시만요. 루트 2가 무리수니까 무리수가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얘를 해봤더니 1.41 뭐 4, 뭐 9, 5, 2 뭐 이렇게 쭉 갖다 쳐봐. 근데 이 실제로 이거 아니야. 근데 막 3, 7, 뭐 1 이렇게 갔어. 근데 갑자기 네가 그러는 거야. 야 봐봐 순환 안 하잖아 했더니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철수가 똘똘한 철수가 손을 들고 선생님 100번째부터 순환하면 어떻게 해요? 했어. 내가 100번째까지만 다 해줬어. 보셨죠? 야 100번째까지 순환 안 했잖아 했더니 철수가 또 손 들고 하는 거야. 200번째로 순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200번째 해줬어. 또 철수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300번째 이 새끼 너 꺼져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거야 약간. 1 더하기 1은 얼마야? 동윤아? 왜? 그 막 짜증나잖아. 이런 게 이제 귀류법이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증명해봐라고 할 때 써먹는 게 귀류법인데 이게 증명 방식이랑 상관없이 이게 되게 수능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 나중에 너희가 막 함수의 그래프 같은 걸 그려. 그래프 같은 걸 그리는데 막 그려봤더니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직선이 있고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막 접선이 왜 나오고 여기가 왜 접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뭘 당연한 거잖아. 왜요? 당연한 거라고. 설명해 주세요 하면 봐봐 이렇게 했더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써. 되게 많이 쓸 거야. 어쨌든 봐봐. 귀류법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증명해봐라고 하면 사람이 미치게 하는 거야. 해볼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봐라고 줬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잖아. 당연히 참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물어보면 귀류법을 한번 이용을 할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해보자. 부정을 말하겠다는 소리가 루트 2는 유리수가 맞다라고 하는 거야. 부정. 아니다를 부정은 맞다.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치고 한번 증명해볼게. 요걸 하나 외우셔야 돼. 이게 좀 짜증나. 이게 지금 뭐냐면 얘들아 분수로 표현하고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게 뭐냐면 원래 유리수의 정의야. 원래 유리수를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정의 내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유리수의 정의는 뭐야? 루트가 보이냐 안 보이냐.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유리수 맞아 아니야? 아니지? 유리수 맞아 아니야? 맞지? 루트가 보이냐 안 보이냐. 뭐 파이 같은 것도 안 보여야 되고 그치? 요 정도면 충분한데 굳이 정의 내리자라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 귀류법 증명 중에서 압도적으로 뭐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럼 얘가 제일 잘 나와. 요거는 별표 하나 쳐두셔야 돼. 얘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건 외우고 계셔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만 외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쳐본 거야.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P분의 Q면서 P와 Q가 서로소인 자연수면 이게 유리수야. 그냥 여기부터 내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할게. 일단 양변을 곱할게. P를 곱할게. 괜찮니? 양변에 P 곱하고 제곱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와. Q 제곱은 2 곱하기 응아지
그럼 q 제곱은 뭐야? 짝수야. q 제곱이 짝수면 q도 뭐야? 짝수야. 그거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채점 누가 한다고? 수학쌤이 한다고. 알겠지? q 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q도 짝수야. 이다. 따라서 q 이꼴 2n이라고 둘게. 짝수라고 둔 거야. 단 옆에 n은 뭐? 자연수라고 쓸게. 이게 q가 짝수라는 소리야. 이걸 다시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럼 봐봐. 2p제곱은 q자리에다 2n 갖다 넣어. 얼마나? 됐지? 4n제곱이 나와. 따라서 p제곱은 뭐가 나와? 2n제곱이 나와. 이랬더니 똑같은 일 한 번 더 생기네. p제곱도 뭐야? 2 곱하기 하니까 짝수지. p제곱이 짝수라는 소리는 p도 뭐야? p도 짝수지. 봐봐. p도 짝수, q도 짝수지. p, q가 둘 다 짝수니까 p와 q가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이 조건에 뭐해? 모순이 생겼지. 이거 유리수라고 쳐봤거든? 이 결론에 모순이 생겼잖아. 따라서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가 아니므로 서로 소인 자연수가 아니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참 증명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요 내용은. 써놓고 요 흐름은 여기가 만약에 루트 3이잖아? 똑같이 제곱하면 3 나오고 q 이꼴 3에 나오고 3의 배수 나오고 똑같이 이것도 3 이렇게 바뀌어. 요 흐름은 똑같아. 저 루트 2냐 루트 3이냐 루트 7이냐 다 똑같거든? 요거 한번 써놔봐. 조금 문제가 어폐가 있죠 약간. 그 밑에 제가 440-1번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쓰는 건데 약간. 밑에 거 봐봐. 다음 명제가 참임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한 거야. 이게 되게 골 때려 사람이. 1번 봐봐. 2마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해보래. 저거 당연히 무리수 아니냐. 2마 루트 3 당연히 무리수잖아. 저걸 뭐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야 싶어? 증명을 한번 해볼게. 보통 이렇게 너한테 증명하세요라고 주면 이렇게 써줘. 규律법을 이용하세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라도 써줘. 규律법 이용을 하자. 규律법을 이용하겠다는 소리가 일단 이거 결론을 부정해보자. 2마 루트 3은 무리수의 여집합에 해당한 유리수이다 라고 한번 쳐볼게. 결론을 부정한 거야. 실수 집합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무리수이다를 부정해서 유리수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자. 봐봐. 2마 루트 3 이꼴 K라고 잡을게. K는 뭐야 얘들아 옆에? 이게 좀 애매해. K는 뭐야? 현재 우리의 분위기상 K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한번 세팅을 해본 거야. 그러면 잘 봐. 루트 3이라는 게 2마 K지. 그치? 근데 K는 이미 내가 뭐라고 세팅해놨지? 유리수라고 세팅을 해놨지. 근데 이 또한 뭐지 얘들아? 당연히 유리수지.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뭐야? 유리수거든? 2마 K가 모이므로 유리수이므로 맞아 틀려? 틀렸잖아. 루트 3은 유리수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또 루트 3이 왜 무리수인지는 굳이 밝혀내는 거 아니야?
유리수이므로 뭐야 2마 루트 3 뭐이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말장난이야 그냥. 말장난 치는 거라 이게 조금 짜증나긴 하거든. 말장난 치는 거야 그냥 뭐야 이 봐봐 이거 아니니까 이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그래요. 네. 정리해 주세요. 부등식 증명까지 하고 마실게요. 여기 부등식이 나와 있어서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보실 필요 없고요. 부등식 증명할 때 우리가 써먹는 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이거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등식 증명할 때 기본 중에 상기분이 뭐냐면 뺀다예요. 이것도 약간 말장난의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뺀다가 기본이거든. 일단 대소관계 비교는 뺀다가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야. 예를 들어서 봐봐. 5랑 3 중에 누가 더 커? 5가 더 크지.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야. 2를 빼봐. 5 빼기 3은 2지.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2개 빼서 양수라는 소리는 큰 것 빼기 작은 거야? 작은 것 빼기 큰 거야? 큰 것 빼기 작은 거야 양수 나오잖아. 그래서 5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해. 사실 뭐 그냥 뭐 거기가 거기 같지 않니? 그런 느낌이긴 한데 맞아 그렇긴 한데 일단 부등식 기본의 상기본은 뭐야? 뺀다야. 요거 뺀다. 빼서 뺀 결과물이 양수면 앞에 게 더 큰 거고 뺀 결과물이 음수면 뒤에 게 더 큰 거야. 2랑 4 중에선 봐봐. 2에서 4를 빼봐.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2랑 4 중에서 누가 더 커? 4가 더 큰 거야. 괜찮니? 이렇게 증명한다고. 그렇게 하래 그냥. 근데 봐봐.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아.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요건 아까 우리 봤던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럼 둘 다 보다 0이다 했던 거고 그냥 요거 잘 봐. 요거는 그냥 절대값의 제곱 A제곱 써놓으면 되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A가 B보다 크대. 양변 제곱해도 돼 안 돼? 돼. 모일 때에만 양수일 때에만 제곱이 가능해.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보면 3이 있고 2가 있어. 제곱해봐. 그치? 상관없지. 상관없다의 기준이 뭐냐면 부등호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지. 그게 상관없다는 소리야. 근데 만약에 이게 양수랑 음수가 섞였다라고 쳐봐. 3과 마이너스가 있어. 얘가 더 크지. 제곱해도 얘가 더 큰데요? 아니야. 봐봐. 2랑 마3이 있어. 얘가 더 크지. 4랑 9. 뭐 개판이야. 이렇게 되면. 음수가 끼면 개판이 돼. 그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양변을 제곱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뭘 확인한다 민성아? 양변이 뭐인 거? 양수인 걸 확인한다. 그때만 제곱이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 절대값을 없애고 싶으면 뭐 하자? 제곱하자.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여기다 써놔. 요거 뺀다. 이게 기본이다. 뺀다. 요거. 해놓고 요 뒤에 필수 예제 16번을 내가 한번 풀어줘 볼게. 증명을 한번 해보자. 다음 부등식 성립함을. 너가 직접 하셔야 된다. 직접. (1번) 보자. 부등식 증명의 기본 중에 상기본은 뭐라고? 뺀다라고. 이 둘을 빼볼게. 그랬더니 이 결과가 이렇게 바뀌지.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바뀌지. 괜찮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뭐해? 크거나 같아. 뺐더니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앞에 게 더 커, 뒤에 게 더 커, 앞에 게 더 큰 거야. 이게 증명 끝이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됐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 이게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지? 그럼 수행평가나 서술형에서 이거 빠뜨려서 애들이 감점당해.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항상 등호 성립할 때 써줘야 돼. 항상 써줘야 돼. 약속이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자, 등호 성립한다는 소리는 A마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에서 같다만 보겠다는 소리야. 언제 같아? A랑 B가 뭐 할 때? 같을 때. 단 등호는 A 꼴 B일 때 성립이라고 써주시면 돼. 같이 쓰셔야 돼. 꼭 이거 빠뜨리면 감점당한다. 수행평가에서 1점 까인다. 알겠지? 써놔요 이거 일단. 뺀다가 기본이다. 뺀다가 기본. (2번) 한번 해볼게. (2번도) 뺀다로 가는데 저 절대값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저 절대값이 꼴 보기 싫어서 이런 걸 쓸 거야. 절대값을 없애고 싶어. 절대값 x제곱